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하나 공포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내 고향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작은 인구수와 한적한 풍경 때문에 시간마저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고요함 뒤에는 몇몇 사람들만 아는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마을에는 영혼의 숲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었다. 정확한 이름은 따로 없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그렇게 불렀다. 그 숲은 마을 가장자리 작은 언덕 너머에 위치해 있었고 주로 늙은 할머니들이나 호기심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미스테리의 대상이었다. 숲으로 들어가는 날은 특별히 정해져 있었는데 대부분은 음력으로 특정한 날, 특히 음산한 날씨가 이어지는 장마철이었다. 흔히 오밤중에는 그 숲에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곳에는 길 잃은 영혼들이 서성인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그 숲에 들어가 보자는 결심을 했다. 소문에 대한 호기심은 언제나 나를 이끌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의 손목에 손전등을 묶고 가벼운 간식을 챙겨 언덕을 넘었다.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우리는 숲 입구에 닿았다. 삭막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섬뜩한 소리를 냈지만 우리는 서로 겁먹지 말자며 격려했다. 숲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운 느낌이었다. 불길한 것이 꿈틀대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우리 주위에서 맴돌았다. 몇 걸음 걸었을 뿐인데 촉감이 달랐다.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랄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으려 손전등을 밝게 켰다. 근데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내 손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꺼지고 말았다. 우리 모두 멈춰서서 친구들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들의 손전등도 이상하게 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뭐지?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때 갑작스러운 추위가 엄습해오고 숲이 더욱 조용해졌다. 주변에 작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조용함이 섬뜩했다. 우리끼리 더욱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방금껏 기묘하고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웃는 듯한, 아니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해야 할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호기심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저마다 도망가려 했지만 어둡고 미로처럼 얽힌 숲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우리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나무 사이에서 일렁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든 숲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바삐 움직이던 그때 나는 문득 무엇인가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두려운 마음에 비명을 질렀는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비명 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친구들이 있던 자리에는 나 혼자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어디에도 친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자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리석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친구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다니.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눈에 익숙한 얼굴이었다. 바로 우리 마을의 전설처럼 여겨지던 할머니였다. 아무도 그 할머니의 이름을 몰랐지만 모든 비밀을 아는 듯한 그녀의 미소가 잊혀지지 않았다. 그 할머니는 손으로 내 눈을 가리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라 고했다. 그대로 따르자 갑자기 모든 소리가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 밖의 밝은 빛과 함께 내 귀에 익숙한 친구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리는 모두 숲 밖으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지만 그날의 사건은 우리 사이에 무언의 약속을 만들었다. 다시는 경솔하게 그 숲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 시간이 흐르며 친구들은 모두 흩어졌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 그 숲에 대한 꿈을 꾼다. 언제나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 꿈,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만나는 할머니의 미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미소가 어떤 의미였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 고향의 영혼의 숲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이다. 마을의 오래된 전설은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그 숲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의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이 정말로 무엇인지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학교 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끔씩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시간이 더 늦어져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버스는 이미 한산해져 있었고 승객이라고는 나를 포함해 몇 사람밖에 없었다. 나는 창가 쪽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에는 어둠 속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는 버스의 뒷좌석 쪽에서 한 여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우리 방금 전까지 서로 마주치지 않았다는 듯이 무표정했다. 평소 지치면 환각을 보기도 한다더니 나도 너무 피곤한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았을 때 나는 마침내 내릴 준비를 했다. 하차벨을 눌러 신호를 주고 뒷문 쪽으로 걸어갔다. 버스 문이 열리고 내리려던 찰나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그 여자가 바로 내 뒤에 서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동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순간 모든 감각이 멈춘 것처럼 얼어붙었다가 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내린 후에도 기분이 찜찜했다. 나를 내리자마자 버스는 빠르게 다시 출발했고 나는 버스가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야 안도했는지 갑자기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는 곧장 집으로 향하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뭔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걷는 소리 외에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쫓아오는 건 아니겠지? 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안전한 공간에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여전히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두리번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 이상은 없었다. 그렇게 나는 겨우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도 그녀를 만났다. 구불거리는 긴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 눈에 띄는 빨간 입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 꿈속에서 소름이 끼쳐 잠에서 깨어났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꿈을 꿨다. 마치 그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며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나에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려 했으며 걱정과 공포에 잠겼다. 마침내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친구들과 과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자가 사고로 그 버스를 열심히 찾던 승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귀가하지 못한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일까? 그 비밀은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녀를 본 이후로 나는 버스를 탈 때마다 괜스레 경계심이 더 늘었다. 그 이후로 그 여자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때때로 나는 그녀의 잔상을 떠올리며 문득 소름이 돋곤한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점점 기괴하고 무서운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버려진 아파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지만 이상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주민이 거의 없었지만 새로 온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 조건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세입자는 고요한 아파트에서 기묘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어딘가 맑은 음색의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더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노랫소리는 벽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에 휩싸인 세입자는 그 노랫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벽을 두드리며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순간 벽의 한 부분이 툭 꺼지며 작은 틈새가 드러났습니다. 세입자는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비춰 틈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찢어진 사진 한 장이 있었고 사진 속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그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들 중 하나가 지금 눈앞에 세입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이곳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진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임시로 틈새를 막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금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세입자는 결국 그 소리가 따라오는 듯한 착각에 빠져 어디로 도망가도 그 소리는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그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이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묘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모든 세입자가 한 번쯤은 그 소리를 듣죠. 더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에 이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의 과거 주민들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그 노랫소리를 듣기 시작한 후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정말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그 태어난 사람과 무엇인가 관련되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궁금증과 두려움이 가중된 그는 다시 그 벽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벽을 부수기로 했습니다. 벽을 부수자 그 안에는 비밀의 방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 방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과 함께 몇 권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일기 속에는 아이가 아파트에서 겪은 이상한 경험들이 적혀 있었고 끝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세입자는 그날 밤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짐은 그대로 남겨졌고 그는 그 아파트의 과거와 자신의 연결점을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상상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그 아파트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몇 명 들어왔으나 모두 짧은 시간 내에 떠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랫소리는 언제나 그들을 뒤쫓았습니다.